네, 건물주가 임차인을 구할 때 임차인과 관련돼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있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도 있어서 여러 가지 좀 그 보호법 때문에 건물주들이 좀 미리 알고 있어야만 나중에 당황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 관련되는 상가와 주택 관련되는 법규들이 어떻게 되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만 좀 건물주톡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김도균 이사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우리 건물주가 알아야 할 임대차 보호법. 일단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있죠? 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으실 거고, 상가를 보유하고 임대를 놓고 계시는 분들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죠. 네, 보통 뭐 법은 되게 많은데 보통 이제 흔하게 3법이라고들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주택과 상가가 일단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다라는, 세입자에게 있다라는 내용은 동일하게 있고요. 기간이 좀 서로 다르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네, 둘 다 공통적인 거? 네, 임대료를 월세를 올릴 수 있는 금액도 네, 한도가 있다라는 것도 동일하고요. 또 이건 새로 들어온 법인데 주택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거래를 한 것 자체를 이제 구청이나 이런 곳에 신고를 해야 되시고, 전월세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상가 임대차 3법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대신에 네, 법 명문 규정이 없던 내용들을 이제 법으로 들어와서 권리금 보호가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주택이나 상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공부상의 어떤 용도였냐가 아니고 네, 맞습니다. 주택 목적으로 썼느냐. 네, 그다음에 얘도 영업활동에 썼느냐.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영업활동에 써야 되고 그런 맞습니다. 게 있는 거죠. 네, 이건 주거 목적으로 써야 되고. 주택이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했고 또 실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면 상가 그때는 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아닌 거죠. 그 부분도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계약갱신 청구권이 둘 다 있죠.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약간 임대인들이 그런 계약갱신에 대해서는 뭐 임대인이 원하는 대로 좀 많이 갔었는데, 이제 약간 법이 좀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바뀌면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갱신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한 번 더 그 계약 기간을 2년 동안 연장해주는 그 규정이 생겼습니다. 원래 2년이고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4년까지 해줄 수 있죠. 네, 근데 이게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면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 분들은 만약에 세입자가 갱신 요구를 하면은 이게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그 갱신 요구권을 너가 써서 연장을 하는 거다라고 한 번 더 명확하게 내용 증명 내지는 문자로 남겨둬야 나중에 이제 4년 지나고 나면 그때는 그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그러니까 묵시적 연장을 했을 때는 그 끝난 뒤에 다시 갱신 요구권을 요구권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뒤에 그만하려면 묵시적으로 그냥 연장하는 게 아니라 계약 갱신 요구권을 썼다. 이걸 명확하게 해놓으셔야 2년 뒤에 내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계속 가시겠다면 상관없고 2년 뒤에 내보낼 생각이시라면 꼭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거를 남겨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냥 묵시적으로 연장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주택보다 좀 더 건물주님들한테 좀 안 좋다고 볼 수도 있는데, 세입자가 계약 갱신 시점이 다가왔을 때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간 최초로 이 세입자와 계약한 최초 계약 기간부터 10년 동안 10년입니다. 10년. 강산이 변하는 기간, 그 기간까지를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뭐 당연히 이게 신뢰 관계에서 서로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거짓이나 뭐 부정한 사유가 있다거나 뭐 동의 없이, 건물주의 동의 없이 세입자가 무단으로 또 다시 전대를 놓는다라든지 뭐 임차인의 고의, 중과실 이런 파손 등으로 인해서 도저히 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게 명백하다고 하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는 같죠. 다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2기의 차임을 연체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연체하면 맞습니다. 이때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요. 또 근데 반대로 상가 같은 경우에는 3달치, 보통 월세로 하게 되면 3달치를
연체했을 때 그때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할 수 없고 내보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사유가 없는 한 주택은 정상적이었을 때 4년, 그다음에 상가는 10년. 네, 근데 여기서 맞습니다. 상가는 꼭 그 상업용 목적만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는 건 다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에 오피스에 사업자 등록을 냈으면 그것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대부분의 건물이 해당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네,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 차임 증감 청구권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월세나 보증금을 인상할 거냐, 계약 갱신을 할 때 재계약을 하거나 이때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을 텐데요. 법적으로 주택이나 상가에 뭐 대부분 이런 거래에 해당되겠지만 그 인상률을 다 5%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5% 이상은 올리실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특약사항으로 뭐 다른 이슈, 다른 내용들 넣다고 하더라도 이게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이거는 이게 우선권이 네, 우선적이 네, 적용되는 맞습니다. 거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건물주님들은 숙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갖고 계신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제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되는 내용은 뭐 당사자, 그러니까 뭐 계약사항을 그냥 신고하면 되는 대부분 겁니다. 다 넣는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네. 임대료 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다음에 30일 이내에 시군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고요. 이 적용 대상, 전월세 신고제를 해당되는 계약은 보증금을 6천만 원 초과해서 받거나 아니면 월 임대료가 월 30만 원 임대 넘어가면. 네. 근데 다만 갱신을 했는데 이게 금액 변동이 없다라고 하면은 신고 의무 자체는 없고요. 이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시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분만 하시면 됩니다. 신고 가능하시고 만약에 계약서를 바로 제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신고서는 별도로 또 어차피 같은 내용인 거니까 계약서를 제출할 때는 신고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또 만약에 우리가 이 거래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했다고 하면은 공인중개사도 신고가 대행 가능하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 부분까지 주택의 경우에는 네. 이런 규정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요거는 확인해 두시고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해서는 또 환산 보증금이라는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보통은 뭐 전세만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전세금만 딱 뭐 1억 이렇게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전세금 5천만 원에 뭐 월세, 전월세가 섞여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얼마를 그러면 어디까지를 보호할 거냐 이게 월세 전세 섞여 있으니까 이걸 합산해서 어떤 기준값을 만든 게 환산 보증금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어떻게 되죠? 네, 계산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월세 금액 곱하기 100을 해준 다음에 보증금을 보증금 바로 더하면. 합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월세가 100만 원이다. 그럼 곱하기 100 하면 1억에 네. 보증금이 1억이면 2억이 되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또 지역별로 나름 구분을 좀 두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서울 시내면 환산보증금은 9억 원 초과, 그러니까 9억 원 초과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고 9억 이내면 방금 설명드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고요. 뭐 과밀 억제권역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6억 9천만 원, 그리고 일반 광역시나 또 별도로 또 몇 개 이렇게 세종시나 파주 같은 이렇게 나를 정한 지역은 환산보증금이 5억 4천만 원 기준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유무를 체크하시면 되고요. 또 그냥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만 원으로 그러니까 규정이 이제 되어 이게 있습니다. 금액이 다른 거는 우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소상공인의 바운드리를 어디로 둘 거냐. 예를 들어 100억짜리 건물을 빌려서 사업을 하면 소상공인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따로 더 별도로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고 걔가 알아서 건물과 좀 더 정확하게 계약하면 되는 거고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건데 그럼 소상공인 범위라는 게 서울 같으면 좀 땅값도 비싸고 임차료 비싸니까 9억까지 해주는 거고 저 멀리 예를 들어 목포 같으면 상대적으로 임차료도 싸고 건물 가격도 낮으니까 3억 7천까지를 보호 대상으로 본 겁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그래서 서울이 보호 대상이 제일 높고 9억으로 가장 이제 끝에 있는 지역, 상대적으로 지방에서 땅값이 높지 않은 지역은 3억 7천으로 보호 대상이 좀 작은 거죠. 네. 이렇게 지역별로 좀 다르고 이
환산보증금 밑에 해당되는 그런 상가. 임차인만 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 대상인 겁니다. 이 이상 되시는 건물을 가지고 계신다면 뭐 축하드리고요. 그럴 경우에는 요 해당이 없다. 근데 대부분의 여러분의 임차인은 이제 해당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 환산보증금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산보증금 이내에 들어가서 임대차 보호법을 보호받았을 때와 보호받지 못했을 때 네, 차이. 맞습니다. 그 임차인 기준에서 세입자 기준에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또 대항력, 이 경우에는 환산보증금 금액과 구분 없이 다 보호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3기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이것도 뭐 소상공인 보호하는 취지와는 상관없는 얘기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환산보증금 구분 없이 다 임대인, 아니, 건물주 기준에서는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소상공인을 좀 보호해야 되는 취지에 맞게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든지 아니면 묵시적 갱신 그리고 우선 변제권 같은 경우에는 환산보증금 이내에 있는 분들만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그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5% 증액 상한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환산보증금을 넘어가는 그런 임차인과 계약하고 있는 건물주께서는 증액 계약을 재계약하거나 갱신할 때는 이 5% 규정 적용받지 않으니까 좀 더 합리적으로 계약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이내일 때와 초과할 때 어떻게 다른지 좀 알아놓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이제 권리금 보장에 대한 것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그 임대차 기한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뭐 한 달, 두 달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시점부터 계약 종료하는 그 시점까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권리금 계약을 하고 주선을 하면 데려오면 그 사람과 계약을 해야 되는. 네네네, 보호해줘. 뭐 근데 일단은 그 건물주께서 임대차 기간 뭐 10년을 채운 거예요. 그 최초 기획 10년을 채웠거나 아니면은 내가 스스로 나는 이 자리에서 내가 이제 영업할 거야라고 하더라도 이 권리금 보장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를 들어서 만약에 권리금 보장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그 손해배상 그러니까 청구도 예전에 이제 일부 악덕 건물주들 중에서 장사가 잘 되면 세입자 내보내고 자기가 장사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세입자 내보낸 뒤에 자기가 권리금을 받아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일부.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임대인 스스로 할 테니까 나가라. 네. 이렇게 하더라도 권리금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10년을 넘어갔어도 이 사람이 나갈 때는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10년 이상 하고 있다는 거는 장사가 되게 잘 돼서 하고 있는 건데 13년째 하다가 나가면 권리금이 없다. 이렇게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알아놓으시고요. 네, 그래서 다만 임대인 기준에서도 뭐 입지가 좋은 곳에 내가 건물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 입지에 대한 권리금은 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바닥 권리금이라고 표현을 보통 많이 하시는데 바닥 권리금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계약하시면서 좀 잘 꼼꼼히 검토해 보시면 권리금에 대한 자세한 거는 별도 영상에서 저희가 논의해 볼 거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그 임대차 계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가 같은 경우에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뢰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금 보장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고요. 네, 적용되지 않고요. 또 만약에 뭐 임대인께서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화돼서 재건축하거나 뭐 인테리어를 대수선을 크게 하는 계획이 있더라도 일단은 임대인은 그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기간은 준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권리금 보장 또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해주신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코멘트를 했는데요. 그 계약 갱신 요구, 그러니까 계약이 갱신되는 시점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나 계약을 계속 연장하겠다라는 요구권하고 이 권리금 보호하는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뭐 이런 계약 갱신 요구권이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하지 않았으니까 권리금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맞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하지 않았어도 얘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을 데려오는 거는 인정해 줘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간단하게 비교를
양은 되게 많은데 일단 심플하게 기본적인 기본적인 것만 내용만. 네네네. 그래서 주택은 말 그대로 우리가 거주 목적으로 사는 그런 건물인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 점유를 받으면 일단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보호 받을 수 대상이 있고, 되는 네. 거고. 다만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는 건물과 영업 활동이 이루어져야지 이 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네네. 거죠. 뭐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보호법에 대상이 아니고 아니, 공장이라든가 창고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대상이 아니죠. 네, 그래서 만약 주택 서두에 설명드렸지만 주택에서 이렇게 사업자 등록 신청해서 사업을 하시게 되면 이거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을 받는 거고 다만 이제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셔야지 건물주에게 그러니까 세입자가 건물주한테 알려줘야 성립이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이런 뭐 얼마 이상의 주택만 된다 이런 규정이 없는 한산보증은 개념이 없는 거고 상가 건물은 설명드린 대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그 소상공인을 좀 보호한다는 취지에 맞추기 때문에 그런 기준 금액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이제 우리 건물주들에게 계약 갱신을 안 하고 싶다고 거절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만료 2개월 전에 그 세입자가 건물주, 주택 소유주에게 통보를 나가겠다고 반드시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다만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6개월 전에 뭐 서로 물어보고 서로 그래서 계약할 때 서로 그 부분을 언제 서로 얘기할지에 대해서 계약할 때 특약상으로 넣어놓으시는 게 제일 안전하죠. 그리고 이제 임대차 보호법 취지에 따라서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소 일단 2년을 보장하고요. 그 다음에 1회 계약 갱신 요구권을 한 번 더 줌으로써 최대 4년까지 그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고 임대료 상한도 연 5%까지만 인상할 수 있도록 연 5%의 그 인상률까지만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년간 계약 갱신 요건이 보장이 되고 임대료 상한선도 역시 5%까지 그리고 권리금 보호에 대한 내용 권리금 보호도 그 상가 임대차 보호 적용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여기는 2년에서 4년까지고 상가는 10년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상한선은 똑같이 5%고 그다음에 상가는 권리금을 보호하는 부분이 더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예외는 둘 다 연체인데 연체는 약간 기간이 다르죠. 주택은 2기분, 뭐 월세로 치면 3기분인데 보통 월세 기준으로 3개월. 이렇게 서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보통 주택 상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자, 그리고 저희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실제로 여러분이 좀 더 정확하게 아시고 관련되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려고 하면 물론 뭐 변호사나 이런 분들에게 요청하실 수도 있고 저희 박정훈 법무사에게 요청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박정훈 법무사가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여러분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